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요즘요 서울 강남권에서 최고 유행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해외 투자 이민 설명회입니다. 투자 이민을 공부하는 자산가들이 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도 등지로 설명회 붐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캐나다가 인기였는데요. 요즘은 미국입니다. 지난 7월이죠. 미국 이민국이 11월부터 투자 이민 최소 투자액을 2배 가까이 올린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이 이전보다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말이죠. 이민 회사들은 이민 상담이 급격하게 늘어나 돈벌이는 물론 정신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분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에 이어 최근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유럽권 국가는 물론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까지 투자 이민 상담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베트남, 인도에 이어 투자 이민 발급 국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민을 위해 사들인 해외 부동산이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투자 이민 희망자들도 40대 가장에서 20대 젊은이와 70대, 80대 노년층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투자 이민 열풍 뒤에는 한국의 불안한 정치 경제적 상황이 놓여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이민 EB5가 있습니다. 이 EB5는 미국에다 투자해서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내주는 제도입니다. 의사 등 전문가직만 딸 수 있는 취업 이민은 EB1에서 4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영국만 해도 투자 이민 최소 투자액이 200만 파운드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억 원에 달합니다. 호주는 500만 호주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0억 원이 되겠고요. 뉴질랜드는 1000만 뉴질랜드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76억 원 등으로 이민 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50만 달러면 됩니다. 달러당 1200원 정도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6억 1000만 원이 됩니다. 선진국 영주권 가운데 미국이 가장 싸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미국 이민국은 지난 7월 24일이지요. 투자 이민 프로그램 EB5를 변경안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투자 금액은 간접 투자의 경우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원 정도 되겠죠. 그러나 직접 투자는 100만 달러입니다. 100만 달러에서 이번에 180만 달러, 약 21억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행일은 이달에 11월 21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최근 환율 급등으로 추가 비용이 더 커졌는데도 이러한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미국행이 더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이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말이죠. 최근에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인까지도 투자 이민 상담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투자 이민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투자 이민을 알아보는 이들은 중산층 이상 아무래도 고소득자들이 많습니다. 미국은요, 이민심사 때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기 때문에 한 번에 6억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투자금이라든가 또 각종 수수료 같은 거 합치면 6억 5천만 원 이상이 되겠고 21일부터는요. 15억 원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정도를 동원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만이 미국 투자 이민이 되지요. 그리 높지 않은 투자 이민 수익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직접 투자는 알아서 수익을 챙겨가야 합니다. 투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 투자는 5, 6년 뒤 수익을 되돌려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대가라 수익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거나 많아봐야 1, 2% 수준에 해당합니다. 투자 이민 상담의 주 고객층은 자녀 교육과 취직에 관심이 있는 40, 50대 장년층입니다. 아이를 유학 보낸 강남의 대기업 직원들, 전문직 종사자 등이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그 돈을 투자금으로 쓰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은 영주권 신청 2년이 지나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학비를 감면하거나 현지 취업 등 영주권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40대라든가 50대가 유학 등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영주권을 얻었다면 최근 들어서는요. 투자 이민 유행이 20대 젊은층, 70대, 80대 고령층으로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젊은이들은 취직 걱정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대학 나왔다고 해서 미래가 뻔하다 보니 말이죠. 취직도 힘들고 미래가 보장이 안 되니까 이 젊은이들이 부모들한테 미리 유산을 물려준다 생각하고 부모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따달라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여러 가지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고령층들은 이 세금에 대한 절세를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상속세라든가 증여세가 최고세율 5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주고 세금으로 떼일 바에는 차라리 미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겠다는 이들이 제법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미국은 상속세 면제 한도가요 112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33억 원까지는 전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요, 해외 이주자가 선호하는 행선지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되겠고요. 상속세, 증여세가 아예 없거나 면제 한도를 높이는 정책을 쓰는 대부분 국가들입니다. 캐나다와 호주는요, 1970년도에 상속세를 폐지했고 뉴질랜드는 지난 92년도에 상속세를 없앴습니다. 투자 이민에 대한 동기야 제각기 다르겠지만 그 뒤엔 정치 또는 경제적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 투자 이민자들의 공통적입니다. 투자 이민에 대한 관심은 미국 이외 다른 나라에도 번지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캐나다 투자 이민 붐이 일었습니다. 캐나다가 올해 마지막으로 투자 이민을 중단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기 때문입니다. 무려 18억 원 이상의 순자산 보유자로 5년간 캐나다 국채에 10억 원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캐나다 투자 이민 열풍은 대단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투자 이민 문턱이 낮은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 등도 투자 이민 대상 국가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일정 정도의 부동산 3억 2천에서 6억 4천만 원만 사면 골든 비자나 영주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골든 비자는 일종의 장기 체류증입니다. 부동산 거래라든가 취업 등 현지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친구들 중에도 말이죠,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호주,
폴란드에 사는 이런 친구와 지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 자녀들 중에도요, 국제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말레이시아 비자도 인기가 있습니다. 9천만 원 정도를 내면 10년 거주증을 주는 방식인데요. 국제학교 학비가 저렴한 데다가 말레이시아는 미세먼지 청정 지역이라 인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없습니다. 면제한다는 것이죠. 미국이란 사회가 과거처럼 한인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민자가 외국에서 기회를 얻기란 점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시장 전망이 어둡다 보니까 해외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정부는 이민 증가가 극소수일이라고 치부해서는 곤란합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이들을 붙잡고 한국의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욕망을 꺾을 수는 없겠지만 정부는 이런 현상에 경각심을 갖고 한국에서 정착해 살고 싶도록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